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9일 백신 관련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금요일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하락 반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합 마무리를 좀 했고요. 증시 분위기 자체가 뭔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뭔가 강하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도 경계를 풀면 안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완전히 이제 241선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나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이만큼 반등을 해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 이제는 이런 종목 하락한 절반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곧잘 이제 반등을 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확실히 성장성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될 거고요. 하지만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수포로 돌아가는 종목들은 완전히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을 하시고 계속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정도는 사실 이전 저점 정도를 거의 벗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을 아래로 더 깬 상황이고요. 5일선과 21선, 60일선이 거의 뭐 역배열로 완전히 꺾여버렸죠. 전부 다. 그리고 증시 거래량 자체가 계속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계속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주는 거래량이 쭉쭉 터져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이전에 그 평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그런 평년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건 이제 유동성이 이만큼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매도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자체가 이 많은 유동 물량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시가 계속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증시의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리기보다는 좀 줄이고 나서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해두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의 이 금액을 본다면 뭐 외국인은 계속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는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아니고 MSCI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LNF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또 시가총액도 높아져 있고 그런 종목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MSCI 편입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주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완전히 꺾였고요. 주봉도 60주선 깨고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일봉상으로는 마찬가지 241선 깨고 지금 1차 하락이죠. 1차 하락에 대해서 반등을 크게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대로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된다면 크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어디까지가 저점일지는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고 이런 식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템포를 가지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화면이었고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1196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전부터 241선 돌파했을 때부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상승을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 추세 자체가 지금 박스권을 깨고 241선을 뚫어버리면서 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증시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하락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월봉을 보았을 때도 환율 자체가 이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테이퍼링에 의해서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면 사실 또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증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가지고 29,5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죠. 진원생명과학.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그 특징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점을 찍고 이제 시세가 정리되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줄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반짝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대로 이제 계속 좀 주가가 약세를 띨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241선까지도 지금 근처로 하락을 했고요. 이전에는 그 아래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슈가 시작되었을 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의 이 특징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플라스미드에 대한 공장 외관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그 상용화에 대해서는 4월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에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로 이제 밀린 거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월, 12월 달, 그러니까 4분기에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생산 준비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1분기 정도가 좀 밀린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GMP 인증을 받고 CGMP 인증을 받고 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장에 대한 선구매 계약이라든지 그 수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확실한 고객사라든지 그런 이름이 좀 거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이상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뉴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프레이 치료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계속해서 뭐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코스프레이에 대한 이 수요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때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거래량도 거의 뭐 54만 주죠. 네, 1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이고,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이후 12월 달 말 이후에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쉬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이제 서서히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권리락 발생 이후에 반짝 이제 상승을 시키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유무상증자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41선 근처에서 이 정도로 주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세력주의이기 때문에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승분에 대한 그 하락분이 이렇게 상승 시작분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 상승이 시작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투자자는 계속해서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외국인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매수를 하다가 또 팔았다가 뭐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수급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15,000원 올라가지고 83만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추세 자체가 좀 깨져버렸죠. 코스피 차트와 많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정리를 좀 공고를 드렸고요. 지금 완벽하게 21선, 61선 또 아래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좀 이제 실적이 좀 늘어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딱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할 만한 소스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모더나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긴 했습니다만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 하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하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사실 60주선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긴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는 이제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뭔가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그 자리를 잡으면서 주가 형성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넥시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계속해서 그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단식의 하락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21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그 저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그 반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8,500원 하락하면서 22만 1,000원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고점 라인을 깨면서 완전히 많이 하락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큰 폭의 산을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는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삼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매일매일 이제 하락분에 대한 저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하락 패턴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이 하락 라인을 좀 이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수렴을 해간다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어간다면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주봉도 이제 20주선 좀 찍고 이렇게 반등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 셀리드도 뭐 11%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241선 찍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어이없이 너무나도 크게 한번 떨어지고 이만큼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셀리드도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분에 대한 과대낙폭에 대한 그 매수가 아니고 상승분이지 지금 언제든지 증시가 좋지 않거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셀리드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네요, 셀리드.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대낙폭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241선, 최후의 241선까지도 깨버렸긴 했지만 V자로 반등을 했다는 점, 여기서 자리를 잡아줄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바이오엑스고요. 2050원 내려가지고
또 이제 이 하락분에 대해서 또 크게 한번 상승해서 바로 이제 유바릭스도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반등을 해줬고요. 저점 대비해서 이게 4만 원에서 벌써 이제 5만 2천 원까지 거의 30%를 순식간에 이제 올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네,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바이오틱스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21선 지켜주긴 했습니다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고 상승분이 크게 나오면 오히려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래도 상단 라인을 박스권을 오랫동안 기어가던 그 상단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앞으로의 움직임도 괜찮아 보이긴 하겠죠. 자, 일단은 외국인은 뭐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백신 종목들이 지금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증시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주니까 같이 이 과대낙폭에 대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좋은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증시가 확실히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기대감이 떨어지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가 올 때까지는 좀 사려 가는 것이 맞고요. 네,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지켜가는 투자가 맞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 또 이제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